시크릿에 숨겨진 진짜 시크릿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핵심은 끌어당김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지난 2개의 영상에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프로그래밍 도구로 목표 쓰기, 목표 말하기, 시각화, 확언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잠재의식의 완결편, 시크릿에 숨겨진 진짜 시크릿, 일반인의 시크릿과 부자들의 시크릿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행동입니다. 부자들의 시크릿에는 행동, 실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목표를 쓰고 상상하고 확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행동을 할 차례죠.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 없는 상상은 망상일 뿐이에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다른 미래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행동하면 일어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단순한 자연법칙입니다.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켈리체 회장님은 목표 쓰기와 시각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기적의 정의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은 상상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무언가를 행동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쌓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액션을 취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에 져서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은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 속에서 행동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기를 소망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과 예쁜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간절히 열렬하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고 자기 암시를 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암시란 다 쓸데없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포기했지만 사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며 일하고 싶은 직장에 이력서를 내거나 예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맥스웰 몰츠는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적인 암시와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늘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상상하면 현실이 되는 이유와 방법을 알았다고 열심히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목표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시각화, 확언, 목표 쓰기와 행동 사이에 감정을 이용하는 것도 부자들만의 시크릿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하면서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즉 부자가 되었을 때의 기쁨, 행복,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 합격했을 때의 뿌듯함을 실제 이루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로 미리 당겨와서 지금 느끼는 것인데요. 감정을 느끼는 건 왜 중요할까요? 감정, 특히 고양된 감정은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은 정보가 한번 흘러갈 때 생기고 금방 날아가요. 반면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면 습관이 되고 자동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이때 반복과 함께 감정을 동반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지름길이에요. 목표를 달성하는 상상을 하며 그때 느낄 성취감과 감사를 동반하면 그 목표가 더 빨리 장기 기억에 저장되죠. 이렇게 목표가 장기 기억에 명확하게 저장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뇌는 질문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결국 고양된 감정을 느끼는 건 이런 과정의 선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말 한 번 정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친구가 열받아서 분노를 표출하면 야, 그런데 너무 에너지 쏟지 마, 진정해 라고요.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터무니없게 들렸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말들이 최신 과학인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역설적으로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양자역학은 원자, 전자, 소립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너지는 진동하며 존재한다고 합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감정 역시 진동하면서 저마다의 파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파수, 비슷한 진동수끼리 반응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볼 때 내가 원하는 주파수나 채널에 맞춰야 특정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죠. 이건 역시 공명현상 때문이에요. 공명현상은 물체가 고유 진동수와 같은 외부 진동의 자극을 받으면 진폭이 크게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공명현상에 의해 비슷한 주파수, 비슷한 진동수끼리 반응하는 것을 시크릿에서는 끌어당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즉 감사, 기쁨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것과 같은 진동수를 가진 것과 반응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끌어당겨 옵니다. 끌어당긴다는 표현까지 안 쓰더라도 성공한 모습, 부자가 된 모습, 시험에 합격한 모습을 상상하며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면 그래,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런 확신과 자신감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합격하기 위한 행동을 더하게끔 부추기겠죠? 이런 기분 좋은 감정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지금 하는 행동의 촉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목표를 이룰 확률도 급상승하죠. 즉, 목표를 이룬 생각과 상상을 도구로 삼아 그때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기분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에는 행복감, 성취감, 기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 해도 감사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셨나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죠. 감사는 받음으로써 표출하는 고마움, 풍요로움, 평안함입니다. 감사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포괄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거나 목표를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데 이런 감사를 통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쓰고 말하면서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고 시각화를 하면서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고 확언을 외치면서도 이미 그 모습이 된 자신을 상상하며 감사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받았으니까, 이미 내 것이니까, 이미 이룰 것이니까 감사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지금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평소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서 감사하는 것인데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29, 30살에 뒤늦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합격만 하면 다른 소원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합격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합격한 다음 해부터 수습 변리사로 일하면서 감사에 둔감해졌어요. 너무 바라고 원했던 합격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당연시 되면서 합격한 변리사 모습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땅콩 크림 샌드와 커피 우유 사 마시면서 나도 여유 있게 저녁 먹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 감사는커녕 변리사 직업도 역시 힘들다며 툴툴댔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툴툴대며 제 삶에 감사가 떨어질만 하며 똑같은 꿈을 꿔봤어요. 시험에서 떨어진 꿈이었어요. 한 3-4번 정도 꾼 것 같아요. 항상 생생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본 후에 가장 조마조마했던 게 바로 시험 과목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이었어요. 그 당시 A형과 B형 답지를 바꿨을까 봐였었는데요. 내용을 완벽하게 쓴 것 같았는데 답지를 걷어가면서 살짝 보니 제가 A형과 B형을 거꾸로 썼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죠. 거꾸로 쓰면 말짱 꽝이잖아요. 꿈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고 꿈에서는 A형과 B형 답지를 반대로 써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년 더 어떻게 공부를 해? 라고 한탄하며 꿈에서 깼는데요. 잠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감사로 보였습니다.
다시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요. 마감기일이 닥친 여러 특허 사건들 때문에 야근을 할 때도 감사. 카페라떼 한 잔 사 마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감사. 30분 이상 여유롭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감사. 같이 대화를 나누는 직장 동료도 감사였죠. 뭔가 교만해지고 풀어진 제 마음에 대한 무의식의 반응이었나 봐요. 이렇게 풀어질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앞으로 이뤄질 우리의 목표, 꿈을 당겨와서 감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며 이미 이뤄진 모습에 감사하기 힘들다면 잠시 지금으로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당연했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감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불운하고도 불운한 어린 시절을 딛고 지금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저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서 감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10년 넘게 빼놓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을 옹호했는데요. 그녀의 1996년 10월 12일에 감사 일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며 감사란 이런 거지 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누군가에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죠. 어떤 사람은 햇빛이 따가워서 덥다고 짜증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시원하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벤치에 앉아서 멜론을 먹었을 뿐이라며 신세 한탄은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부자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에 대한 긴 공부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잠재의식도 실행으로 끝이 났네요.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실행을 통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띵 카메라를 즉 감사, 기쁨, 감사